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 각당 복지재단 뉴스입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봄과 나눔,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 만들어가는 5월의 풍경,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21일 오후 1시 30분 각당 복지재단 강당에서는 봄학기 종강식 및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첫 순서로는 한국융합심리교육협회 정진숙 교수의 그림으로 쓰는 내 삶의 에필로그를 제목으로 미술치료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료생들은 삶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각 과정 선배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선배들은 현장에서 겪은 사례와 비전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공감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수료식은 오해련 회장의 따뜻한 환영 인사와 주님의 교회 배윤환 목사의 기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각 교육과정별로 수료증이 수여되었으며 수료자 대표의 소감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봄학기 마지막 일정인 애도상담 전문가 심화과정 수업은 5월 27일 대면으로 진행되며 수료생들은 제17회 애도상담 전문가 2급 자격 검정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각당 복지재단은 수료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15기 웰라이프 강사 과정을 오는 6월 9일 월요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과정은 죽음교육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입니다. 4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웰다인 강의에 필요한 이론부터 강의 기획, 실습과 시험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고 웰라이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각당 복지재단 소속 죽음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각당 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특강 깨닫톡이 2025년도에도 계속됩니다. 깨닫는 집이라는 이름을 지닌 각당 복지재단은 자원봉사와 죽음교육, 애도상담, 청소년 위기상담,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특강을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열리는 깨닫톡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의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제15회 특강은 5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훈 교수를 초청해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에게는 당일 접속 링크가 개별 발송됩니다. 참여 신청은 웹자보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각당 복지재단 라재건 이사장과 오해련 회장 등 관계자들이 종로구청을 방문해 정문원 구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재건 이사장은 재단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종로구민을 위한 공공교육과 캠페인,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정문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교육과 웰다잉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재단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각당 복지재단은 앞으로 종로구와 함께 지역사회 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각당 복지재단은 임종 돌봄 종사자, 수급자, 보호자를 위한 교육 강사를 시설에 직접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생애 말기 돌봄 교육이 임종 돌봄기관의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서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교육은 신청시설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설은 재단으로 문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 복지재단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단은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돕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섭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과의 협력도 더욱 촘촘해지고 시민들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체험 행사도 활발히 진행됩니다. 각 당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별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각 당 애도심리상담센터는 이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애도 상담사를 다양한 기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주로 가족을 상실한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상담은 노인복지센터, 호스피스 병동, 자활센터,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도 상담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각 당 애도심리상담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월요일 광명시에 위치한 마리안나 호스피스 병원에서 따뜻한 첫 봉사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총 1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최영미 봉사자가 봉사팀장을 맡아 앞으로의 활동을 이끌게 됩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병원 곳곳에서 말기 환자들의 손을 잡고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은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수용 병원장과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 진행된 이번 첫 봉사는 진심으로 함께하는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참여한 봉사자들은 호스피스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 생명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사명이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마리안나 병원에서의 봉사 여정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안나 호스피스 병원 봉사자 팀장 최영민입니다. 오늘 첫 봉사를 하러 왔는데요.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좋은 기억들이 있는 기회에 동참하고자 왔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여러분 화이팅! 5월 15일 목요일 제7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10명의 교육생이 샘물 호스피스에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생들은 병동에서 환자와 가족을 직접 만나며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삶의 현장에 녹여내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실습은 샘물 호스피스를 비롯해 서울 동부병원, 서북병원, 의정부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었고 전체 교육생 30명 중 20명이 적극 참여하며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교육생은 현장에서 보니 생명의 마지막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존엄한지 마음 깊이 깨달았다며 감동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4월과 5월에 있었던 특강과 보수교육 등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4일 목요일 무지개 호스피스 주최로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돌봄이라는 주제의 아로마 발반사요법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발반사협회 양혜림 강사의 지도 아래 약 40명의 교육생과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발자극을 통한 혈액순환과 정서적 위로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4월 25일 금요일에는 2025년 1차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사 보수교육이 존엄한 삶을 지키는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련 회장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중하는 돌봄과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각 당 복지재단은 돌봄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고 곧 상담사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에는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가 주최한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특강이 열렸습니다. 장성금 교수의 지도로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사인펜과 크레파스를 활용한 LMT 풍경 구성법을 직접 체험하며 청소년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기 돌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8일 목요일에는 삶과 죽음 연구소 주최로 5월 목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신한대학교 임승희 교수가 아동은 어떻게 애도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부모를 잃은 아동의 심리 반응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래놀이 치료, 집단 상담, 고령사회의 유언장과 공영장래 문제 등 돌봄과 죽음에 관한 다양한 주제도 함께 다루어졌으며 다음 목요 포럼은 6월 첫째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5월 각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6월에도 의미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